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한 주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이 밝았네요. 이번 주는 어떤 일정들 체크해보면 좋을지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오늘은 8월 1일부터 10일자까지 수출 데이터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최근 들어서 화장품주들 실적에 따른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 이번까지도 괜찮게 나올 것인지 특히나 북유럽 쪽에 잘 나오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죠.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와 베트남 정상이 만나서 정상회담도 가집니다. 이 자리에서 경제와 에너지 쪽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될 걸로 관측되는데 경제의 경우에는 반도체, AI 같은 모멘텀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는 요즘 미국과의 합의에 있어서도 왕왕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탄력을 줄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또 요즘 정부에서는 보면 AI와 관련된 정책적인 모멘텀이 자꾸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2025년 인공지능 챔피언 팁을 오늘 선발하게 됩니다. 수요일에는 국정위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정책 로드맵을 공개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AI,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에너지와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우리 광복절 휴장을 하루 앞두고는 옵션 만기일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변동성 주의가 필요하고요. G2G 바이오 신규 상장과 함께 산업부에서는 한화오션의 미국 LNG 운반선 명명식을 가집니다. 자, 전체적으로 매크로한 이슈들 짚어봤다면 이제 마이크로 단에서 실적도 한번 볼까요? 화장품주 지난 마지막 거래일 달바와 또 한국콜마 심상치 않은 낙폭을 보이면서 시장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도 화장품주 실적 발표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클래시스와 실리콘2. 실리콘2가 요즘에 반사 수혜보다는 오히려 APR 실적을 미뤄봤을 때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걱정입니다. 시장의 눈높이보다 더 잘 나올 것인지 주시가 필요하고요. 또 그 밖에 화요일에는 게임주들 실적 발표를 시작해서 펄어비스, W게임즈까지 수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또 남은 엔터주 JYP 엔터도 수요일 날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고요. 이 미용 기기도 우리가 화장품과 같이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죠. 제닉, 또 목요일에는 대거 손보사들, 생보사들 실적을 내놓으면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같은 바이오텍트 플랫폼 기업들도 실적이 예정돼 있습니다. 주 후반까지도 바쁘게 우리가 체크해봐야 하는 재료들이 많은데요. 이 가운데서 또 중심 잘 잡아봐야겠죠. 오늘 두 분과 함께 힌트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기사 먼저 만나볼게요. 자, 요즘 반도체와 관련한 호재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달 말이면 또 25일이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AI 반도체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향 추가 투자 계획을 막바지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최근 빅테크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끌어내면서 10조 원 규모의 패키징 설비 투자를 추가로 단행하는 걸 비롯해 현지 투자 확대를 유력하게 검토 중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패키징뿐만 아니라 장비, 소재 등에서도 투자 규모가 늘어날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테일러 공장의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 한 고위 관계자는 현지 투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공급량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삼성전자뿐만은 아닙니다. SK하이닉스도 작년이었죠. 인디애나주에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 5조 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한 이후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반도체 투자 확대는 앞으로 2주 뒤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지원하는 역할로 대통령실은 사실상 투자 확대 발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HBM 안에서도 오늘 또 중국 측에서 규제를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외신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반도체주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확인해 볼까요? 기다렸던 정치권 소식 중에 하나인데 역시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었던 걸까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바로 어제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정대가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숙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논의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도 지금까지 의견을 수렴해왔던 것처럼 더 의견을 들어보고 시장 흐름은 어떤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만큼은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이마저도 무산된 상황. 시장은 과연 오늘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기사도 확인해 볼게요. 자, 요즘 대북주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철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인데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철거에 나선 지 닷새 만에 보인 행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확성기를 철거한 것에 대한 호응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합참은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라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대북주들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이 상승이 본격화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북주에 관련한 투자 전략도 같이 더블 체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MBN골드 조선인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두 분은 어떤 키포인트를 갖고 계실지 그 속마음 좀 열어보겠습니다. 재료 공백을 메우는 실적, 베트남 정상회담. 마침 궁금했어요.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재료가 우리 시장에 또 반응이 있을까요? 아마 차후에 반응이 좀 있겠죠. 네. 오늘부터 13일까지 공산당 서기장,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국빈 방문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럼 서기장이 정치 외교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교육 투자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 아마 논의가 진행될 예정일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고속철도 그리고 원전 스마트 시티입니다. 이 세 개 분야를 전 세계 글로벌에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들이 지금 나가서 열심히 수주를 올리고 있는데 차후에 이 정상회담의 프로젝트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여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계약건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다 바로 나오지 않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슈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원전이랑 또 고속철도라고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관련 주들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우리 이동근 대표님의 키워드는 실적입니다. 네. 마지막 거래일에 실적에 충격이 좀 커가지고요. 이번 주는 모처럼 좀 좋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그 이슈들에 대한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영향력이 많이 약화가 됐어요.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또는 이제 관세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 결국 지난주에 시장이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뭔가 공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재료의 공백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들을 메울 수 있는 게 지금 한창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메웠는데 결국 뭐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나타났던 그 세제 개편의 쇼크를 좀 완화가 되면서 지수가 이제 거의 다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그 지수의 상승을 촉발했던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종목별로는 또 쇼크가 나오면서 또 이제 주가에 급락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실 이번 어닝 시즌은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간에 굉장히 이 실적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이 이제 강해요. 이전 시즌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짙어졌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다뤄주셨지만 사실 아직까지 그 세제 개편과 관련돼서 결론이 이렇게 쉽게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긍정적으로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백이 이번 주에도 좀 이어진다라면은 이번 주도 지수의 움직임은 상당히 상방과 하방이 다 막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주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외부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주에 이제 내일이죠. CPI가 발표가 돼요. 사실 이번에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거 이제 그 코어 CPI가 3%가 넘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그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통화정책 완화와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또 시각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번 주는 지수의 흐름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저는 업종별 순환매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환매 기준은 아무래도 실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실적에 대한 옥석주를 잘 한번 가려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한라인 기사 먼저 만나볼까요? 반도체입니다. 한미 간 협상을 이제 한 2주 정도 앞두고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최근에 애플이나 테슬라나 빅테크들의 수주를 대거 따온 상황이라서 납득이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지금 단행하는 투자가 앞으로 긍정적일지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제 저는 이번 그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의 여부는 결국은 최근에 어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단언 미국에서 이제 거의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 내에다 투자해라. 그러면 관세 안 물리겠다. 이건 내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어떤 형태로든 미국 내에서의 투자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게 이제 결론에 다다르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투자를 유보시켜 놓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행. 더군다나 이제 요번에 이제 대규모의 파운드리 이제 그 수주를 따냄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사실 기대치가 낮았던 부분이 이제는 기대치가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투자가 필연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이것이 테슬라, 애플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빅테크에 대한 어떤 수주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투자를 확대시키고 캐파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의 투자, 그 SK하이닉스도 이제 HBM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HBM4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거에 대한 투자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 내에서의 어떤 그 생산 시설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사실은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미국 내에서의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그리고 방향성적인 측면에선 맞다 이거죠. 지금 이제 뭔가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실적이라든가 어떤 업종 내에서의 성장성을 고려한다면은 그런 쪽으로의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뼈아픈 대목으로 꼽혔던 파운드리가 조금씩 해소되는 과정 안에서 또 중국이 HBM과 관련해서 미국의 수출 통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전해졌으니까 파운드리의 HBM까지 지금 반도체는 파티예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젠슨 왕 그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다 그러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젠슨 왕 CEO가 그런 쪽에서의 요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 쪽에서도 상당히 좀 전향적인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간에 그 이제 주고받는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봐서는 중국에 대한 이제 완전한 규제보다는 적당히 좀 약간 풀어주는 물론 히토류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의 방향성이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만큼 반도체 업종 전반 파운드리가 되든 아니면 또 HBM 시장이 되든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업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전 좀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투자를 늘리고 이렇게 수출 규제가 완화되면 그 아랫단에 있는 장비나 소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잘 가려내는 게 중요할 것 같죠. 힌트 잠시 뒤에 전략대 얻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사도 한번 가볼까요? 예상했던 정치권 소식이죠. 당정대가 주말에 만났는데 결국에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정해진 건 없고 그 추이나 경제적인 지표들을 조금 더 지켜볼 것이다 라고 좀 선을 그었어요. 오늘 시장 반응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뭐 아직은 뭐 여기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여기에 대한 거는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어제 대통령 취임 이후로 두 번째 그리고 정청래 대표 선출 이후 첫 번째 당정 회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당정 회의에 들어왔던 분들 보면은 여당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하고 한정희 의장, 보통 이제 한정희 의장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다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 김민석 국무총리하고 부윤철 부총리,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정책실장이 참여를 했는데 언론 브리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언론 브리핑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미 처음에 이 회의를 진행할 때 목적이 여러분들이 관심 가졌던 특히 대주주 요건에 한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심도 있는 결정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거를 주제하에 했기 때문에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제 만약에 50억 이전으로 돌아가서 50억 대주주 요건이 아마 원래대로 복귀가 됐다면 오늘 뭐 시장이 환호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선 이 내용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더 심도 있게 진행돼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원래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제 결정되지 않았고요. 아마 이번 주 내로 또는 다음 주 초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내용들 보면은 제 기본적인 사항은 기본적인 바람은 이전으로 50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8월 7월 31일 발표에 의해 8월 1일 날 주가가 3% 이상 급등을 하면서 많은 분들도 걱정을 했었는데 여당의 많은 특히 이제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10명 이상의 많은 의원들도 다시 원래대로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밝혔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쪽에 빨리 결정이 돼서 이전에 50억으로 아마 다시 복귀가 된다면 주식시장도 다시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정은 바로 되지 않겠습니다만 다음 주 초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지난주에 이미 다 나왔다고 봐야 될 것인지 오늘 시장이 좀 열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시는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기사는 또 정치권으로 연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요즘 대북주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북한이 대남 확성기 철거를 시작한 걸로 합참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급등을 하는 듯 보이더니 다 윗꼬리 달거나 음봉으로 빠졌어요. 결국에 테마성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저는 좀 약간 테마성인 접근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쉽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뭔가 남북 간의 공식적인 어떤 대화가 오가거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또 흔히 이제 기대하는 뭐 이번에 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뭐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뭐 기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전혀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기대감이에요. 근데 물론 기대감으로 주가라는 건 항상 기대감으로 먼저 반응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반응이 또 일견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그런 반응이긴 해요. 일단 뭔가 이제 서로 간에 약간의 그 유화 제스처들이 오가고 있고 그런 움직임들만으로도 주가는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이거는 좀 기대감의 영역, 테마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향후에 만약에 정말로 뭔가 미국의 어떤 이런 사인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런 사인들 또는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그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물꼬가 터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조금 그 시장에서의 그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저는 트레이딩 영역이고 조금은 그 테마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조금 기술적인 영역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라인대 쭉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섹터 점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반도체와 화장품인데요. 화장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달바와 한국콜마가 기대했었던 기업인데 컨센서스를 하회한 반면에 파마리서치는 컨센서스 하회하면서 세 기업의 희비가 다 엇갈렸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화장품 밸류체인 안에서 OEM의 매력도보다 브랜드 매력도가 훨씬 더 높게 쳐줘야 된다. 일단 달바나 한국콜마 주가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두 개의 기업이 예.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한국콜마도 그렇고 달바 글로벌도 그렇고. 근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날 확인을 해보니까 하루 만에 17만 8천 주가 넘는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지금 들어갔는데 보통 공매도 금지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하루에 그 다음날 주가가 5% 이상 빠지면 수년에서 계속 연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뭐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세론뉴스로 인식을 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급락도 뭐 10% 이상 급락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 특히 목요일 날 전날 대비 460%가 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지선인데 지지선이 121선인 8만 원 선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 121선이 8만 원 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한다면 더 조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지 여부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반면 달바 글로벌은 괜찮습니다. 실적도 뭐 괜찮게 나왔고 특히 영업이익이 66% 정도 전년 대비 긍정적인 분위기로 나왔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운영 수익률이 원래는 한 26% 이상 나올 줄 알았는데 22.8%로 예상치를 좀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라고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보통 이제 매년 기업들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정기적으로. 근데 그러면서 부가세 추가 확정 납부액이 6월 달에 내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추가적으로 더 지출이 나간 걸로 돼 있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러시아의 지금 골드 애플향 선적이 지연이 되면서 그게 원래 6월 달로 잡혀야 될 60억이 잡혀야 될 금액이 7월 달로 이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 게 일회성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나갔던 비용들을 토탈해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22.8%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보면 운영 수익률이 무려 26%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쁘지 않았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전날 거래량보다 조금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큰 거래량이 아닌 상태에서 밑꼬리가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바닥에 떨어졌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나쁜 차트 모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달바 글로벌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특히 관심 있게 봤던 게 기준 채널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눈에 확실하게 띕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한 38% 증가세를 보였고 H&B 같은 경우는 85% 정도 채널 증가율을 보인 상태가 있었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해외 매출이 한 63% 이상 증가했는데 일본 매출이 258%로 아주 탁월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q10이나 라쿠텐, 아마존 평균 매출액이 230%가 넘어가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입점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점 수가 2,008개에서 4,000개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연평균 일본에서만 매출이 1,000억 이상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추세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바는 어김없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두 기업을 달리 보자라는 말씀이셨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건 다 과거고 오늘 실적 발표되는 기업 중에서 실리콘투, 코스맥스, 또 코스메카 코리아가 나오고 미용기기는 클래시스, 덴티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목요일 날 루닉도 나오고요. 자, 이번 주 실적 발표되는 기업 가운데 화장품, 미용기기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1등, 2등 외고는 제 관심은 없는데 이런 기업 관심은 없는데 클래시스가 그래도
다른 기업보다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다면 아마 클래시스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업종이든 1등만 보세요. 지금 보면 나오는 기업들이 뭐 3등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클래시스, 미용기기 내에서는 클래시스가 그나마 매출과 영업이익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1등, 2등이면 뭐 APR, 달바. 그렇죠. 네, 그 정도만 보셔도 기업들. 충분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네. 포트폴리오 많이 늘리는 것보다 1등, 2등만 트레이딩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달바를 빠졌을 때 조금 기회로 삼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도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제 퀄컴까지 수주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단 거래에 보면 뭐 소캠도 그렇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대표님 저희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힌트 좀 주시겠어요? 사실 뭐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 가장 큰 이슈는 품목별 관세와 관련된 이슈.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결국은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리쇼링의 가속화 의도고 투자 압박을 하겠다라는 의도예요. 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TSMC한테 관세 안 물리겠다 뭐 이런 얘기했었고,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해당이 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번 최혜국 대우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 뭐 지금 반도체 업종을 보면은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다가 관세에 물린다? 그럼 미국 빅테크들 망가집니다. 뭐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수익성에 굉장한 타격이 있어요. 지금 뭐 수익 예상치들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나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퀄컴,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 퀄컴, 더 나아가서는 뭐 엔비디아, 지금 계속해서 빅테크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뭐 삼성전자가 퀄컴이랑 거래를 과거에 안 했던 게 아니죠. 사실 이제 거래가 끊겼었는데, 사실 이제 다시 그런 얘기가 오간다는 얘기는 의미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다시금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TSMC가 그동안 약간의 그 고자세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빅테크들이 약간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 저는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그동안 기대가 없던 쪽에서 이제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고, 하는 거고, 당장의 수익화보다는 이제 조금 더 긴 그림을 보면서 이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을 높이면은 정말로 TSMC를 이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는 HBM 시장에서의 그 경쟁력 확보가 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삼성전자의 전략을 보면 최근에 공급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가격 낮추겠다. 더군다나 이제 HBM4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이번에 그 공급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단서 조항이 붙은 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아직까지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은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테스트가 끝나면은 이게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HBM4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한 단계 더 앞선 기술로 HBM4를 생산을 이제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떤 성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우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의 시장 확대 전략이 굉장히 향후의 시장의 어떤 하나의 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이제 그 밸류체인과 관련된 뭐 종목들이 지금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저는 소재 쪽에서 뭐 솔브레이든가 이런 종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결국 향후를 봐야 돼요. 좀 더 이제 이런 그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SNS텍 같은 종목,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든가 이런 쪽에, 그리고 이제 코미코 같은 종목이 지금 삼성전자 해외 그 법인에다가 이제 그 메모리 쪽 중심으로 이제 그 증설 관련해 선제적으로 지금 공장이 짓고 있다라는 부분, 네. 이런 것들, 또 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두산 테스나라든가 원익 IPS라든가 이런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밸류체인에서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역시 삼성전자의 동생이죠. 삼성전기. 역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계속해서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역시 이제 그 AI 서버 쪽에 있어서의 뭐 이런 쪽의 기판들, 이런 쪽까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이제 밸류체인 종목들이 여러분도 아마 최근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저는 뭐 그런 종목이 어느 쪽이 먼저 가고 나중 가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계속해서 관심의 중심이 된다면은 이런 종목들도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하우스보다는 소재 장비 쪽을 조금 더. 사실 디자인 하우스는 예. 저는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향후에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우리나라 디자인 하우스의 아직까지 경쟁력이나 이런 측면은 조금 더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이 가볍게 움직이는데 이거는 조금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밸류체인 안에서 좀 갈립니다. 소재 장비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좀 결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팁을 얻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섹터는 엔터와 방산입니다. 네, 방산은 또 오랜만에 보류 의견 나왔네요. 자, 먼저 엔터인데 YG 엔터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고 주말에 보니까 지드래곤 소속사도 코스피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터 붐이 다시 시작되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 포인트는 이번 주에 발표될 JYP 실적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게 캐대언이죠. K-팝 제이언터스가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여러분들 뭐 지금 뭡니까? 만화 영화에 나오는 내용 중에 또 이제 김밥을 먹는 것 때문에 얼마 전에 또 풀무원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지금 캐디언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엔터주들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굉장히 엔터주들 실적이 좋았습니다. 하루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도 아주 멋지게 끝났는데 특히 이번 주에 이제 JYP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미 지난주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119% 증가한 2,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무려 419% 급등한 467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JYP 중에서 특히 이제 그룹들 중에서는 가장 2, 4분기 때 열심히 했던 게 바로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스트레이키즈가 스타디움 투어를 하면서 무려 남미나 그리고 일본, 북미 투어에서 무려 23회를 했는데요. 대단하죠? 그렇게 체력이 좋나요? 하여튼 그러면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3분기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가 또 이제 글로벌 투어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 트와이스뿐만이 아니라 JYP를 대표하는 많은 셀럽들이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전체적인 2025년도의 매출이 작년보다 매출 같은 경우는 한 37% 성장한 8,290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27% 상승한 1,6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3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좋아집니다. 뭐 여러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하반기 때는 이제 중국 무비자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사익을 받는데 뭐 SM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텐센트가 이미 지분을 2대 주주로 갖고 있으면서 활동을 하지 않아도 텐센트 내에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 수익이 3분기 이상부터는 좋아지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엔터는 저희가 지난주부터 다루고 있었는데 이번 주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준 것 같아요. 자, 방산 끝으로 한번 챙겨보면요. LIG 넥스원 낙폭이 무섭더라고요. 14%. 보니까 메리츠 증권이 LIG 넥스원에 대해서 천궁2에 대한 추가 수출 기대감은 있지만 주가가 고평가됐다라고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고평가 논란 이제 상반기 주도주였던 섹터에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성장성이 떨어진다거나 뭐 전망이 안 좋거나 이래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했던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 로키드 마틴, 뭐 라인 메탈 이런 회사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건 저는 비교의 어떤 그 대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라인 메탈이 최근에 3년 동안 850%가 올랐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좀 주가가 오르려면은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라인 메탈도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방산주들은 그것보다 더 빠르게 올랐죠. 사실 이제 그런 쪽에서 저는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단순히 PER이라든가 PBR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이제 성장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어떤 주가의 상승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번 조금 그런 부분들을 돌아볼 때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환경적인 측면들 중동 지역 긴장감 여전하고요. 또 유럽 지역 국방비 확대 기조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환경이에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얼마나 선반영됐느냐를 이제 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동안은 수주라든가 이런 제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이끌었는데 이제는 실적으로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더 빠르게
이게 반응을 하면서 이가 주가가 오른 부분을 정당화해야 되는 지금 이제 이러한 그 간격을 좁히는 이제 그런 과정이 시작이 됐다.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산업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랐다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조금 보류의 의견이 맞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어떤 의견인지 잘 들어봤고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 남은 한 발 어느 기업을 보면 좋을지 관심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와 NHN 주셨네요. NHN이요. 네, 서클2의 서클 넘버 2가 네. 또 8월 말에 또 방한하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NHN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온라인 게임 그리고 모바일 게임을 주로 하면서 수익을 냈는데 NHN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가 어떤 기업이 있냐면 NH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바로 이제 페이코가 있는데 페이코가 갖고 있는 지분이 42.33%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손잡이 회사죠. 그게 NHN KCP인데 이 회사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NHN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미 그 7월 22일이죠.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관련 기업들 수아이오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은 보통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발행을 하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가맹점들이 여러분들이 쓰게 돼 있잖아요. 쓰면은 그걸 어떻게 됩니까? 결제를 또 돈으로 원화로 바꿔가지고 그걸 또 은행에 금융기관에 또 이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 커넥트 시스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NHN이 이 수호이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결제하는 시스템들을 모든 스테이블 코인하고 그리고 모든 가맹점들이 연결해서 결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많은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가맹점들이 여기에 가입을 해서 많이 쓸 건데 이 금융기관까지 시스템이 연결돼서 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NHN 주가도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 이후에 조정을 잘 하고 있는데 차트상으로도 참 이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8월 말에 지금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되기 전에 천천히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클 CEO 방한 이전에 한번 지켜볼 만한 기업. 이에 맞서는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예. 사실 상당히 무거운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드리 수주가 본격화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사실은 빅테크 우리나라의 이제 그 IT 기업 중에서는 상당히 실적은 좀 안정적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뭐 굉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 지금은 실적의 어떤 방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제 FCBGA 같은 경우 올해 매출 1조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가속기 쪽, AI 가속기 쪽의 어떤 매출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다가 MLCC 같은 경우도 뭐 전장이라든가 지금 굉장히 강한 수요를 형성 중인 쪽에서의 수요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각 사업부들이 이제 좀 그 수익을 늘리고 성장성을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조금 전반적으로 이제 그 IT 업종의 어떤 전반적인 그 부진 속에서 주가가 참 못 갔는데 이제는 조금 움직일 그런 타이밍이 됐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또 삼성전자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삼성전기 계속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두 종목과 함께 섹터 전반에 대한 힌트 얻어봤으니까 중심 잘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도움 말씀 주신 이동근 대표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